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파이썬 기초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이상훈 강사라고 합니다. 수업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양력을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그 학부 때는 아주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금융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리고 카이스트 경영공학에서 석사를 하고 이제 한투 자산운용과 KB 자산운용에서 5년 정도 펀드 매니저를 하고 현재는 한투증권에서 ETF LP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 강의 자체는 제가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따로 촬영을 했지만 실습과 이론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나오도록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론을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실습으로 같이 문제를 풀어보고 학습해보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은 좀 간단하게 짧게 진행이 될 거고 뒤에 계속해서 실습 강의가 진행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실습 강의를 듣고 바로 또 직접 해보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업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네,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파이썬의 소개, 그리고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 그리고 자료형, 그리고 조건문과 반복문, 그리고 클래스.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이제 함수와 클래스, 그리고 파이썬으로 파일 다루기, 그다음에 예외 처리, 그리고 파이썬의 기초 라이브러리, 판다스와 넘파이.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자, 앞부분에서는 이 뒤에서 사용될 여러 가지 것들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죠. 데이터 타입이나 뭐 자료형이나 조건문과 반복문. 그래서 순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의 소개입니다. 파이썬을 왜 배우냐 또는 파이썬이 지금 어떤 언어인가 라는 걸 봤을 때 그 GitHub이라는 데가 있죠. 이게 그 2021년도에 GitHub라는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어떤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서 이 파이썬이 파란색 줄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유율이 계속해서 2등이었지만 마지막에 2021년도에는 1등으로 올라갔다. 즉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언어들도 당연히 많고 좋은 언어들이죠. C도 있고 C++도 있고 자바,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R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선택해서 학습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 대세에 뒤처지지 않는 아주 좋고 간단한 언어다라고 알고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검정색 바탕에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코드들이 있는데 제가 강의를 진행할 때 있어서 검정색 뒷배경에 쓰여져 있는 것들은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석, 그리고 변수, 데이터, 함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파이썬의 코드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샵 돼 있고 안녕하세요라고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주석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코드에서 주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 실행을 했을 때 샵 뒤에 있는 것들은 주석 처리라 그래서 코드로 인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적는다든지 아니면은 본인만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뭐 정리를 해놓는다든지 할 때 이렇게 샵을 한번 쓰고 그 뒤에 글을 써 놓으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코드가 아니구나라고 해서 딱히 코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만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주석이라는 거는 이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본인이 처음에 코드를 작성할 때는 잘 알죠. 엄청나게 내가 짠 거니까 잘 아는데 그게 한 달만 지나도 다시 보면은 이거 누가 만든 코드지? 라고 싶을 정도로 생소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석을 잘 적어놔야 내가 그때 무슨 생각으로 이 코드를 썼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이썬 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언어로 코딩을 하실 때 주석은 꼭 세세하게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변수인데 코딩을 할 때 가장 많이 쓰이죠. 늘 주석보다 많이 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say라는 게 이제 변수가 되는 건데요. say라는 변수 안에 안녕하세요 라는 걸 넣었습니다. 이 쌍따옴표에 대한 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워보도록 하고, 이 변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또 어떤 약속이죠. 근데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 알파벳 그리고 숫자 그리고 언더바를 조합하여 쓴다. 즉 say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만들었지만 알파벳 그리고 숫자 언더바로만 만들어질 수 있고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특수기호로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게 파이썬에서 변수를 만들기 위한 조건입니다. 다음으로 함수가 있는데 이 맨 아래쪽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프린트라고 되어 있고 괄호가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프린트라는 게 파이썬에서 내장 함수입니다. 결국에는 요 say라는 거를 프린트해라, 즉 화면 밖으로 출력을 하라 라는 것인데, 이 함수라는 거는 어쨌든 간에 어떠한 로직을 처리를 위해서 미리 모듈화된 코드예요. 그러니까 요 프린트 하라라는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코딩을 한 게 아니고 파이썬 내에 내장 함수로 이미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매번 우리가 그거를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 딱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은 다른 코드에서도 가져와서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엄청나게 자주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은 파이썬에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장 함수들이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숙지해 두시면 편합니다. 네, 두 번째는 파이썬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서는 넘버, 숫자형, 그리고 스트링, 문자열, 그리고 불리한, 참, 거짓, 이 세 가지 타입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버, 숫자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숫자형의 종류는 int, 정수, 그리고 float, 실수, 그리고 컴플렉스, 복소수, 그리고 뭐 이진수, 팔진수, 16진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실습을 할 때 또는 실무에서 사용을 할 때 주로 int나 float을 많이 쓰겠죠. 실무에서 쓴다면. 그리고 복소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적인, 학문적인 업무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코드를 보시면 A라는 변수에는 int 3을 넣어 볼 거고, B라는 변수에는 float 3을 넣어 볼 거고, C라는 변수에는 complex 3,2 이 복소수를 넣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눈으로 이론 수업이기 때문에 눈으로만 보고, 요 이론 수업이 끝나고 뒤에서 바로 실습 수업이 또 이제 나올 거니까 그때 같이 한번 또 진행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지금 와 이게 뭐야 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눈으로 간단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타입은 내장 함수인데 이 변수로 이 자료형이 어떤 자료형인지, 이게 숫자형이냐 뭔지를 타입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A에 int 3을 넣었죠. 그러면 타입 괄호에 A를 넣고 그걸 다시 프린트 함수로 보면은 클래스 int다, 즉 int형이다. 마찬가지로 타입 B, 타입 C까지 해서 플롯이다, 컴플렉스다 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 연산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비교 연산자는 뭐냐면 숫자형에서 당연히 숫자이기 때문에 크다 작다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 연산자는 값의 크기를 비용할 때 사용을 하고 결과값은 true나 false가 나온다. 이 결과값이 우리가 뒤에서 배울 예정일 불리안이라는 거라고 불리는데, true 또는 false를 우리가 불리안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A는 B보다 크다. 이제 오른쪽 꺽쇠죠. 의미는 A가 B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주어는 약간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느낌표하고 이 같다 표시는 A는 B와 다르다가 되겠고요. 그리고
A하고 같다가 두 개가 들어가면은 A와 B는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 요 같다가 두 개가 들어가는 게 같다에 가끔씩 이런 식으로 같다 하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A에는 int 3을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는데 이 같다라는 표시는 아니죠. 같다라는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써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산술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칙연산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한번 들어본 게 있죠. 숫자끼리는 더하고 빼고 뭐 곱하고 나누고 가능하죠. 여기서도 이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 더하기 b, a 빼기 b, a 곱하기 b, a 나누기 b.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컴퓨터에서 윈도우 컴퓨터에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똑같은데 여기 세 가지가 파이썬에서의 제공하는 특징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슬래시 두 개를 하면 a를 b로 나눈 몫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 이건 뭐죠? 퍼센트 표시죠. 퍼센트 표시. 퍼센트 표시 b를 하면 a를 b로 나누었을 때 나눈 나머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몫과 나머지를 각각 다 출력할 수 있게 해주는 산술 연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 곱하기 표시를 두 개를 쓰게 되면 제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하고 그러니까 3하고 이 별 두 개를 하고 3을 하면 3의 3승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산술 연산의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복합 대입 연산자는 굉장히 많이 자주 쓰이는 거고 구독성이 더 짧다, 가독성이 좋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여기 보시면 A 더하기는 B다. 이게 뭔지 좀 이상하죠. 왠지 오타 같은데 오른쪽에서 보시면 A는 A 더하기 B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원래는 3이었어요. 근데 이제 A 자리에 나는 원래 있던 A 더하기 B를 해서 그걸 다시 집어넣어 주겠다라는 소리인데 그거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더 짧게 써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A가 여기서는 지금 한 번만 쓰였고 여기는 A가 두 번 쓰였잖아요. 즉 가독성이 좋아지고 뭐 코드가 더 짧아진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편해지면 또 계속 이렇게 쓰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합 대입 연산자 즉 연산과 동시에 기존에 있던 변수의 값을 대체해서 집어넣어주는 방법이 있구나 라는 거를 알고 이제 코드를 작성하실 때 활용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눈으로 봤을 땐 좀 뭔가 잘 모르겠다 싶으실 수 있는데 뒤에서 나오는 실습에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이라는 거를 배워볼 건데 아까 앞에서 배웠던 게 숫자형이잖아요. 여기서는 문자형입니다. 즉 string 문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앞에서 안녕하세요라는 say 안녕하세요라는 거를 집어넣었던 것도 이제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었고 여기서도 THANK라는 게 작은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A에 집어넣겠다. B는 쌍따옴표에 감싸져 있는 U를 B에 집어넣겠다라고 제가 사용을 했는데 파이썬에서는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됐든 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글자를 집어넣으면 파이썬 내에서는 얘를 문자로 생각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끼리 이제 스트링끼리도 여러 가지 내장 함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더하기가 숫자끼리 더하면 더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문자끼리 더하면 그냥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더해지는 그리고 이 아래 보시면은 문자열 곱하기 2를 하면은 이제 숫자끼리는 뭐 3 곱하기 2는 6인데 문자열은 그냥 그게 두 번 쓰여진 문자열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곱하기나 더하기 같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또 여러분들이 알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약간은 어렵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문자열 안에 변수가 있을 때 그 변수의 값을 어떤 식으로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건데 이거는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은 좀 왜 이런 걸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한 번쯤은 있었어야 사용하고 싶다라고 느낄 것인데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번 직접 코딩을 하셔야만
이제 필요성이 느껴지실 거고 그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네임이라는 거에 이상우 이름을 넣고 이메일에 이런 식으로 진짜 이메일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프린트라는 내장 함수를 써서 자 이게 지금 뭔가 되게 어려워 보이죠. 지금 뭐 포맷이 뭐야 어쩌고 가로는 또 왜 이렇게 많아. 하지만 잘 보시면 이 문자만 일단 보시면 이 소괄호의 이메일 주소는 소괄호입니다. 점 하고 그 다음에 점 찍고 포맷하고 괄호가 여기에 하나 있죠. 요 바깥에 있는 괄호는 이제 프린트의 괄호고 점 포맷의 괄호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이 포맷 안에 있는 첫 번째 변수예요. 그래서 네임이 요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은 그 다음 중괄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 변수는 첫 번째 중괄호, 두 번째 변수는 두 번째 중괄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네임이 이상훈이었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상훈의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 중괄호가 아니고 그냥 이상훈이라고 쓰면 되고 이메일 주소 대신 중괄호 대신 얘를 그냥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이메일과 네임의 데이터가 우리가 만약에 2천만 개가 있다고 치면은 그걸 다 손으로 쓸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변수로 받아와서 하나하나 손으로 써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서 쭉 출력을 해주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문자 안에 변수를 나타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변수는 중괄호로 만들어 놓고 점 포맷 이게 요 name이라는 게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요 괄호 요 따옴표 안에 name을 써버리면은 그건 변수가 아니고 그냥 문자로 인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요 문자열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변수로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죽거든요. 변수가 아니고 문자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옴표 밖으로 빼서 변수 그 자체로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습하실 때 요 자리에다가 네임을 그냥 한번 넣어 보시고 이메일을 한번 넣어 보시면 그게 문자 그대로 출력이 돼서 네임의 이메일 주소는 이메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한번 그것도 해보시고 이렇게 포맷 사용법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소드란 뭐 부르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데 뭐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요 문자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은 주로 문자열 점 함수의 형태로 사용하는 함수를 우리가 메소드라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보시면 스플릿이라는 내장 함수 메소드가 있어요. 스플릿 영어 단어로 쪼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를 쪼갤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x는 요 x라는 문자로 쪼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구분자 이 x를 구분자라고 했을 때 이 구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이제 공백이 구분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문자열을 요 앞에 이제 문자열이 올 거예요. 우리 예제를 볼까요? s는 이제 스트링을 제가 s라고 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쪼개 볼 거예요. 자, result라는 결과 값에 요 스트링을 쪼갠 결과를 집어넣어 볼 건데 그럼 뭘로 쪼갤 것이다? 빈칸으로 쪼갤 거예요. 이거는 제가 구분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공백이 구분자가 되는데 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 작은 따옴표하고 한 칸을 띄고 작은 따옴표를 한 거예요. 즉 빈칸으로 쪼개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result라는 요 변수 안에 요 스트링을 쪼갠 값을 집어넣어 봐라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쪼개 넣은 값을 집어넣고 그걸 다시 프린트 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이냐면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여기 빈칸 이렇게 빈칸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 개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쪼개져서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스플릿이라는 메소드 가지고 요 긴 스트링을 각각의 하나의 단어들로 이렇게 쪼개서
쓰는 메소드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인이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스플릿으로 쪼개고 그리고 조인이라는 메소드로 다시 합칠 수가 있구나. 즉 이렇게 앞에 문자가 있으면 다시 조인을 할 건데 뭘로 조인한다? 이 y라는 이제 요소로 조인을 할 거다. 자, 이제 다시 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쪼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빈칸을 다시 넣어서 그 사이사이를 채워서 요 리절트를 합쳐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앞에 리절트의 요 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성원입니다를 빈칸으로 쪼갰었죠. 그래서 그 쪼갠 결과값이 이거였는데 이 값들을 우리가 빈칸으로 다시 합쳐주겠다. 요 사이를 빈칸, 요 사이 빈칸, 요 사이 빈칸, 요 사이 빈칸을 넣어서 다시 합쳐주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result 2에 이 빈칸으로 리절트를 조인하라 라고 결과를 하면은 다시 이 사이 빈칸들을 넣어서 합쳐져서 첫 번째에 원복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미분과 적분을 배웠었으려나요? 어쨌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에요. 다시 원복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문자열에서 되는 것 중에서 좀 이제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진작에 썼을 걸 라고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먼저 upper, lower, capitalize 이 세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대문자로 모두 바꾸거나 모두 소문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맨 앞에 있는 것만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그런 메소드들이에요. 그래서 이메일이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 upper라는 메소드를 쓰면 전부 다 대문자, lower라는 걸 사용해주면 다시 소문자, capitalize라는 메소드를 쓰면은 앞에만 대문자가 되고 나머지는 다 소문자가 되는 그런 이제 메소드들입니다. 다음은 이제 어차피 다 실습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제가 이론 강의에서는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알려드릴 거고 사실 이 메소드들이 이런 게 있는지 모르면은 우리가 쓸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는 가끔씩 보시면서 아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자주 쓰이는 것들은 여기 find라는 게 문자열의 처음 발견, 위치 찾기 검색인데 요거는 우리가 어떤 문자열에서 어떤 특정 문자열이 들어있느냐라고 찾을 때 그럼 몇 번째 있습니다라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find라는 걸 좀 많이 쓰고 format도 많이 쓰고 replace도 많이 씁니다. 특정 문자열을 대체할 때 예를 들어서 빈칸을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은 빈칸을 공백을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약간 뭐가 있냐 없느냐 뭐가 맞느냐 아닌가 이런 거를 알아보는 그런 메소드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는 모두 true나 false로 나오겠죠. true나 false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s, ar, num 이게 모든 숫자가 알파벳이냐 넘버냐 즉 알파벳이거나 넘버면 뭐 true가 나오겠고 아니면 false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is alpha 이거는 그게 모두 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자열이 뭐 알파벳과 숫자인가 아니면 전부 다 알파벳인가 아니면 전부 다 숫자인가 이런 식으로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아도 메소드를 사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결과는 모두 true나 false 이런 식으로 불리한 나중에 우리가 배울 불리한으로 나온다. 뭐 is upper 이게 다 대문자인가?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불리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모든 결과가 참 또는 거짓으로 나와야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로직을 동작하게 하는 기본 요소가 되겠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또 뭐 if문 그러니까 조건문이나 반복문을 사용할 때 불리한이 계속 사용이 되게 됩니다. 불리한은 결국에는 참 또는 거짓 두 가지밖에 없어요.
컴퓨터는 나 잘 모르겠는데 애매하다. 나중에 알려봐 줄게요. 그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참 아니면 거짓으로만 나오고 컴퓨터는 그것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뭐 이런 말 있죠. 0 아니면 1밖에 없다 컴퓨터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true가 컴퓨터 입장에서는 1이고 false가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에다가 true를 넣고 f에다가 false라는 걸 넣으면은 그 자체로 불리한이에요. 그래서 print type t랑 type f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둘 다 클래스 불, 이게 불리한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 다 불리한이다. 그리고 이제 논리 연산자를 보시면 이제 and와 or라는 게 있는데 and는 말 그대로 함수에서의 교집합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둘 다 true면 true고 true가 나오는 거고 or는 이제 합집합 같은 느낌인데 a와 b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다. 이거는 이제 불리안에서 자주 사용되는 로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T and F라 그랬어요. 근데 and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교집합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and가 true와 true면 true다 라고 했죠. and는 둘 다 true면 true다. 근데 얘는 true고 얘는 false이기 때문에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or는 합집합 같은 거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도 true면 true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런데 보시면 true와 false니까 앞에 true가 하나 있죠. 그래서 true가 나오는 거예요. 논리 연산 여러분들 이해 잘 하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not은 그냥 반대예요. 약간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역이 대우 배웠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not f, f가 false 했으니까 false의 not은 true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파이썬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론 수업이 끝났으니까 바로 실습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 강의를 들으실 때 이 파이썬을 사용할 때 콜앱에서 이제 실습을 하셨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콜앱이 아닌 다른 개발 환경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먼저 스파이더라는 개발 환경을 다운받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파이썬이라는 그 언어는 이제 언어 그 자체고 여러 가지 개발 환경 IDE에서 개발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파이참이라는 것도 있고 VS 코드라는 데에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 데는 스파이더라는 개발 환경입니다. 왜 콜앱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스파이더라는 데에서 진행을 하느냐? 이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직장이나 또는 뭐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 말고 학교에서 진행을 할 때 만약에 망분리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이 코딩을 진행하게 됐을 때 콜앱 같은 경우는 인터넷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 내부망에서는 특히 이런 클라우드,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원드라이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런 데 연결이 안 되게 막혀 있기 때문에 콜앱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망에 스파이더 또는 뭐 다른 개발 환경들을 설치를 해 놓고 거기서 개발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론 시간에서 콜앱 사용법에 대해 배우셨으니까 제가 스파이더 설치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번 실습도 스파이더에서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부에서 인터넷과 연결이 되지 않는 내부망에서 내부망이라는 게 완전히 인터넷이랑 막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설치하는 방법은 USB로 꼽아서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스파이더를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내부망, 외부망, 인터넷망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있는데 내부망에서는 완전히 인터넷이랑 막혀 있어서 스파이더를 거의 사용하기 힘들고 외부망이라는 데서 제가 스파이더를 통해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저와 함께 스파이더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나콘다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게 되는데 이 아나콘다가 뭐냐면 스파이더라는 그 개발 환경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 설치를 할 때는 그냥 아나콘다라고 구글에 검색을 해서 맨 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뭐 이렇게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는데 아래로 쭉 내려보면 맨 아래 Individual Edition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유료 콘텐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겠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다운로드가 보이죠. 뭐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개발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현재 버전은 파이썬 3 9버전 그리고 제 그 윈도우의 운영체제는 64비트다 이렇게 자동으로 이쪽에서 알아낸 다음에 이렇게 추천을 해 주거든요. 이 파이썬 3.9가 최신 버전이고 이거는 만약에 이 강의를 나중에 보시게 되면은 뭐 3.10, 3.1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차이가 아마 저희가 다루는 그런 언어,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라이브러리나 기본적인 함수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3.6을 사용하셔도 되고 3.7을 사용하셔도 되고 늘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면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다운로드를 누르면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고 여기 나오는 거는 뭐 이렇게 참여하겠냐, 가입하겠냐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다음 눌러주면은 바로 설치가 진행이 되고 끝이 납니다. 여기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뭐 PC도 있을 거고 없는 PC도 있을 건데 크게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진행이 다 되고 나면은 따로 뭐 이렇게 클릭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끝나면 끝나는 걸로 됩니다. 제가 스파이더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속도는 어떻게 보면은 뭐 파이참이 좀 더 빠를 수 있거든요. 연산 속도가. 근데 간단한 이제 코딩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는 스파이더가 되게 그 눈으로 보기 좋거든요. 나중에 변수들을 눈으로 빨리빨리 확인하는 게 파이참보다 좀 쉬워서 저는 간단한 코딩 그리고 코딩 시작 단계에서는 디버깅 할 때 좀 파이참보다는 스파이더가 편해서 개발 단계에서는 스파이더에서 개발을 하고 나중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그러니까 어떤 좀 복잡한 것들 용량이 많이 필요한 것들 계산이 많이 필요한 것들을 할 때는 파이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어떤 개발 환경에서 하든지 간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똑같고 다만 어떤 환경에서 사용을 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서 여러분들은 일단 제가 스파이더를 추천드렸으니까 스파이더에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이 모든 실습이 다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론 강의도 다 끝난 다음에 뭐 그 파이참이나 뭐 구글 콜앱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끝나면 넥스트를 누르고 또 넥스트를 누르고 그다음에 피니시가 나오는데 뭐 여기 있는 거를 뭐 에디션 튜토리얼 해볼 거냐 그냥 뭐 누르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시 끄면 되거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실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콘다를 설치를 했으니까 실행을 시켜 볼게요. 윈도우 키를 눌러 보시면 이런 식으로 왼쪽 아래 아나콘다 3 64비트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눌러보면은 안쪽에 스파이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아나콘다 프롬프트 등등 설치되어 있을 건데 여기 보시는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어떤 그 개발 환경이니까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를 바로 실행시키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나콘다 프롬프트라는 걸로 시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뭐 지금이야 당연히 하지 않을 거지만 나중에는 가상 환경이라는 걸 또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설치를 할 때 바로 여기서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pip install 뭐 pandas 이런 식으로 판다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설치하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나콘다 프롬프트에 들어오셔서 뭐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시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면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친 뭐 판다스나 넘파이는 다 아나콘다를 기본적으로 설치할 때 다운로드가 되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스파이더라고 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스파이더가 이미 켜져 있나요? 제가 스파이더 켜져 있네요.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스파이더를 하면은 바로 스파이더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제가 아까 스파이더를 몰래 잠깐 켜봤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나콘다 프롬프트에서 스파이더를 실행시킵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는데 그냥 다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지금 카이트이라는 거는 나중에 뭐 좀 도움이 되게 해주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설치를 하긴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은 카이트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네, 요거는 실행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꺼도 무방하니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화면이랑 여러분들 화면이랑 좀 차이가 날 텐데 글자 크기가 많이 차이가 날 거예요. 이 글자 크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삭제했다가 다시 설치한 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툴에서 프레퍼런스 들어가면은 여기 바로 폰트가 보이죠. 이 폰트에서 22, 13. 이 22는 여기 스크립트의 크기고 13은 이 콘솔의 크기인데 그렇죠? 요거를 제가 조정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크게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될 건데 뷰에서 윈도우 레이아웃으로 오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레이아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스파이더를 껐다가 다시 키시면 보이실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매틀랩 레이아웃을 눌러주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이 왼쪽 하단에 있는 세 가지 이 세 줄자를 눌러서 없애주고 오른쪽에서도 히스토리에서 이 세 줄을 누른 다음에 클로즈를 해줍니다. 그럼 또 뭔가 나왔는데 얘도 닫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늘려주고 늘려주면 이 정도 이제 개발하기 되게 편한 화면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폴더 모양이 있습니다. 이 폴더 모양에서 파일에 그러니까 제가 개발하고자 하는 경로를 지정을 해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만들어 놓은 개발 파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 경로를 제대로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이 파일에서 제가 열심히 개발을 한 다음에 그걸 저장을 해둔 다음에 이 폴더에 들어가서 이 폴더에 있는 어떤 그 스크립트를 읽어와라 라고 했을 때 경로를 상세히 적어주지 않고 그냥 실행을 시켜버리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실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코드 내에서 명확한 위치를 지정해주지 않을 거면은 이런 식으로 폴더를 눌러서 실제로 정확히 지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이썬 큐리크라는 곳에 제가 준비해 놓은 스크립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폴더를 선택 딱 해주면 왼쪽에 이런 식으로 제가 준비해 놓은 그 폴더들이, 그러니까 파이썬 코드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진행을 할 코드를 제가 선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시 타입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듣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한번 실습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숫자형의 종류가 있습니다. 숫자형의 종류는 인트, 정수가 있고 그리고 플롯,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스파이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a는 int 3이라고 한번 선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전체 실행을 해버리는 게 아니고 run file F5를 눌러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 a는 int 3이다라는 거를 드래그를 해서 F9를 눌러보는 거예요. F9가 뭐냐면 한 줄 실행 또는 선택한 줄 실행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냥 커서를 이 줄에 놓고 F9를 누르면 커서가 있는 줄이 전부가 다 실행이 되는 거고
또는 드래그를 한 부분을 실행해서 F9를 누르면 드래그한 부분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줄을 동시에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드래그를 하고 F9를 누르면 A랑 B 이 두 줄만 정확히 실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스파이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었냐면 이런 식으로 Variable Explorer에 제가 실행했던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 보입니다. 조금 늘려보면은 A에 int 3이 들어갔고요. B에 int 4가 들어가 있다는 게 바로 눈에 보이죠. 이게 이제 스파이더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A에다가는 int 3이라고 해서 집어넣어 봤고 B에는 그냥 숫자 4를 집어넣었는데 int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숫자 정수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굳이 int라고 안 해도 int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번에 C에는 정수가 아닌 실수 float 2를 넣어보고 D는 2.0이라고 해서 넣어보면 오른쪽에 보니까 2.0이라고 해서 집어넣어 주면은 float으로 받아들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게 어떤 집이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게 뭐 사람이라고 해서 집에 사람을 넣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A에다가 3을 집어 넣는다. B에다가 4를 집어 넣는다. C에다가 실수 2를 집어 넣는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왼쪽이 들어갈 곳이고 오른쪽이 집어 넣을 곳입니다. 무조건 왼쪽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더 많이 하다 보시면 이게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int 3이라는 거에 A가 가리킨다. 이렇게 약간 매칭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나중에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리스트를 배울 때 리스트의 복사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게 될 텐데 지금은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정수와 실수의 덧셈, 곱셈, 나눗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뭐였죠? 제가 지금 요 E는 A 더하기 C라는 거에서 A가 뭔지 그냥 궁금할 때 A만 다시 실행시켜보면 A만 드래그해서 F9를 눌러보면은 A에 3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걸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뭐지라고 했을 때 A 드래그 F9 하면은 바로 콘솔 아래에 실행이 되죠. 또는 이 콘솔을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면은 A가 뭐였지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이렇게 variable explorer를 볼 수도 있지만 그냥 A를 누르고 엔터를 바로 치면은 A가 3이었구나. 그럼 B는 뭐였지? B는 4였구나. 이런 식으로 콘솔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E는 A 플러스 C라는 걸 제가 실행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5.0이 나왔죠. A는 정수였고 C는 실수였는데 그러면은 정수와 실수의 합은 실수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자, F는 1.0 플롯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G는 당연히 실수, 나눗셈도 실수가 되겠죠. 다음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것들은 굉장히 쉽고 앞에 이론 시간에서 배웠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습을 또 한 번 진행을 하는 이유는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받아서 직접 한번 손으로 실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될 거고 여러분들이 받아서 이제 이 실습 강의를 같이 보시면서 한 번씩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좋아요. F9를 눌러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술 연산자에서 슬래시 두 개, 이 슬래시가 하나는 나눗셈인데 슬래시를 두 개를 하면은 4 나누기 3은 뭐 1.11이 몫이 되는 거고 나머지가 0.333 쭉 나오겠죠. 그래서 몫은 1이다. 나머지는 1이다. 왜냐면은 4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퍼센트는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출력해주는 그런 산술 연산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별 표시가 곱하기인데 위에서 곱하기 했었죠. 두 개를 쓰게 되면은 A의 B승
그러니까 4를 3번 곱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결과는 64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수와 실수 그리고 숫자형들의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실습을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불리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리한이 뭐냐면 결국에는 참 혹은 거짓. 이 컴퓨터가 생각했을 때 컴퓨터는 사람이 어떤 지시를 내렸을 때 애매한데? 이거 애매모호한데? 이런 게 없습니다. 무조건 참 거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0 아니면 1이다. 여기서 0은 거짓이고 참은 1이거든요. 컴퓨터는 무조건 0 아니면 1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비교 연산 같은 걸 할 때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컴퓨터한테 물어봤을 때 3이 4보다 큰가? 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는데? 이러진 않거든요. 무조건 맞다 틀리다를 바로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한테 질문을 할 때 질문 자체가 진짜 이상한 게 아니라면 컴퓨터는 바로바로 이렇게 불리한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3 크다 4 이거 우리가 봤을 때는 틀렸죠? 그럼 이걸 실행을 해보면 바로 false라고 나옵니다. 반대로 이번에 3이 4보다 크다 실행을 해보면 true라고 나오죠. 이런 걸 우리가 불리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3이 4보다 같다 틀렸죠? false. 그럼 이 느낌표와 다르다 아니 느낌표와 같다를 쓰면 이건 다르다라는 소리거든요. 실행을 시켜보면 true가 나오죠.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의 결과는 불리한 참과 거짓으로 나오고요. 이 참과 거짓은 나중에 조건문 또는 반복문 그리고 함수에서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대입 연산자라는 게 나오는데요. 복합 대입 연산자가 뭐냐면 처음에 저희가 A에다가 3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A는 3이 들어갔죠. 오른쪽에 A는 3인트. 아까 상황에 놓은 게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요번에는 A는 A 더하기 3이다라고 돼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처음에 A는 뭐였어요? 3이 같잖아요. 근데 A 플러스 2가 A다라는 게 뭐냐면 3은 3 더하기 2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연산이 돼서 왼쪽에 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 더하기 2니까 3 더하기 2가 돼서 5죠.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보면은 A가 5가 될 겁니다. 자, 보실까요? 실행하면은 A가 5로 바뀌었죠. 그래서 프린트 A를 또 실행을 해보면 5구나. A가 5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어요. 즉 이제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쓰는 겁니다. 처음에 다시 A를 3이라고 해보고 요번에 A 플러스는 2다. 이거를 얘랑 같은 소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A는 A 플러스 2다 라는 거를 A 플러스는 2다 라고 쓰는 걸 우리가 복합 대입 연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 똑같이 결과가 A가 5로 바뀌게 되죠. 오른쪽에 보면은 A가 5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복합 대입 연산자를 꼭 쓰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생각을 할 때 그냥 이런 식으로 A는 A 플러스 2다 라고 쓸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는 이런 문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코딩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자열, 스트링인데 이제 숫자형과 문자열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죠. 이 문자열과 숫자형 따로 배우면 정말 쉬운데 나중에 변수에 문자열이랑 숫자열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냥 따옴표와 쌍따옴표 뭐로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써놨던 것처럼 쌍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계속 지금 ABCD에 제가 이 베리어블을 중복해서 사용하잖아요. 이 베리어블들을 사용하는 거는 뭐 다 선택해서 딜리트를 누른 다음에 다 지우고 싶냐라고 했을 때 A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오른쪽 이거 아래 콘솔에 세 번째 줄 있죠. 여기서 커널 리스타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이거는 커널을 새로 시작하겠냐라는 거 하는 건데 그 yes를 눌러보면은 커널이 새로 시작이 되면서 이 변수를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뭐 변수를 그냥 지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커널을 한번 재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럼 깨끗해지죠. 자, A는
작은 따옴표가 돼 있죠. 그래서 실행을 눌러보면 A에 타입이 스트링인 THANK가 들어갔구나. 사이즈는 5네요. 아래에 있는 거 보시면 B도 실행해보면 B에는 스트링 U, Y, O, U가 잘 들어갔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죠? B의 U는 쌍따옴표고 위에는 작은 따옴표로 했는데 똑같이 스트링으로 받아들여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파이썬에서는 작은 따옴표를 쓰던 쌍따옴표를 쓰던 상관이 없구나. 하지만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시작해서 작은 따옴표로 끝나야 되는데 쌍따옴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시작과 끝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3개 또는 작은 따옴표 3개를 써서 스트링을 묶을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은 나중에 줄바꿈 또는 장문의 문자열을 다룰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또 세 번째 아니죠 이렇게 3개의 따옴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문자열 안에 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E에다가 저희가 한번 넣어 볼게요.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하고 안녕하세요. 지금 이렇게 하면은 키보드가 잘 안 쓰지네요. 그러면은 들어갈까요? 이게 실행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이 안에 이 따옴표는 인식이 안 돼가지고 요렇게 하나가 인식이 되고 요렇게 하나가 인식이 된 거예요. 따옴표와 따옴표의 시작과 끝이 요 따옴표의 시작은 여기서 끝. 그러면 얘가 붕 떠버리고 그 다음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트링 안에 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는 따옴표를 앞에 3개 그리고 뒤에 3개를 실행시켜주면은 요 쌍따옴표 3개와 요 쌍따옴표 3개가 이게 큰 묶음이 돼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1을 실행시켜볼까요? 그러면은 이상훈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3개의 따옴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식으로 따옴표, 그러니까 스트링 안에 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문자열끼리의 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자열끼리의 합은 연결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A는 THANK, 땡큐, 땡이었고 B는 U였죠. 그냥 그걸 더한다 라고 해서 얘를 실행시켜 보면은 땡큐가 되겠죠. 근데 나는 요 사이에 한 칸 빈칸을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A 더하기 빈칸. 요 빈칸은 보시면 따옴표와 따옴표 안에 한 칸이 있어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만든 거예요. 요것만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빈칸이 나오죠. 빈칸이 출력되죠. 그래서 얘를 정확히 전부 다 실행을 시켜 보면은 안에 빈칸이 들어간 땡큐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자열의 숫자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문자 곱하기 숫자 말이 안 되죠 사실. 스트링 곱하기 넘버라니. 근데 실행을 시켜보면은 그냥 그 문자열이 한 번 더 반복이 될까? 숫자만큼 반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열의 변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자열 안에 변수가 들어가는 건 쉽지 않아요. 뭐냐면 그럼 이렇게 실습을 또 한번 해볼까요? 네임이 그냥 네임 1이 있는데 네임 1은 A다 라고 하고 A가 알고 보니까 이상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A에는 이상훈이 들어갔는데 네임은 하고 이렇게 변수 그러니까 스트링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안에 또 변수를 쓰고 싶어서 A를 넣어봤는데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버리면 그냥 네임에는 A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 안에 이 A라는 변수 나는 분명히 A를 변수라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그 변수가 문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문자열의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format 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문자열 안에 변수 자리 있잖아요. 그 변수 자리에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넣고 스트링을 다 끝마친 다음에 마지막에 format을 사용해 줍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름에 이상훈을 집어넣어 놓고 이메일이라는 거에 제 이메일을 진짜 집어넣어 봤습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이메일에 제 이메일이 잘 들어가 있고요. 네임도 이상훈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스트링, 요만큼의 스트링 안에 중괄호가 하나가 있고요. 또 중괄호가 또 하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스트링, 요게 스트링이잖아요. 그쵸? 작은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까지가 스트링이고, 스트링이 다 끝난 다음에 점 포맷하고 또 괄호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중괄호의 순서에 따라서 네임은 맨 앞에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이메일은 두 번째 중괄호에 들어가는 변수가 되는 거예요. 즉 이걸 그대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상훈의 이메일 주소는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아까 했던 것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지워주고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실행시켜보면은 이상훈이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 중괄호 안에는 a라는 변수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까랑은 차원이 다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트링 문자열 안에 변수를 집어넣는 작업도 알게 되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배웠던 강의에서 이론 강의에서 배웠던 다양한 메소드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배워보도록 할 텐데, 스플릿이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특정 문자나 뭐 빈칸 같은 걸로 얘네들을 쪼개보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리스트라는 걸로 나오는데 이건 다음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S라는 게 2021년 6월 1일이다 라고 하면은 S를 스플릿 할 거다. 근데 스플릿을 쪼개다라는 거죠. 근데 뭐로 쪼개냐? 기준은 요 하이픈 요거로 쪼개 볼 거다라고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 그럼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result에 보면은 result는 리스트고 사이즈는 3이고 더블 클릭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저장이 된 거거든요. 리스트가 저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21, 0601 즉 보시면 요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로 쪼개지게 된 거죠. 스플릿은 이런 식으로 스트링, 문자열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쪼개는 역할을 해주는구나. 자, 요번에는 다시 또 스트링에다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라는 걸 집어 넣어 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빈칸으로 한번 쪼개보자 라고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켜 보면은 오른쪽에 result를 보면은 자,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빈칸, 여기 빈칸 하나, 둘, 셋, 넷. 이 빈칸 4개로 쪼개기 때문에 5개의 결과가 리스트에 저장이 된 거죠. 이걸 실행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 joi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join이라는 함수는 스플릿과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보면 미분과 적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적분에서는 적분상수가 생기지만 여기서는 완전히 원복시키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갔다가 오는 느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리절트에다가 빈칸으로 쪼갰으니까 빈칸으로 쪼갰으면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빈칸으로 합친다라고 해서 앞에 빈칸을 넣고 그 다음에 .join을 쓴 다음에 결과를 넣어주면은 실행을 시켜보면은 result2에 실행을 시켜볼까요? 여기서 보기 힘드니까 실행을 시켜보면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상훈입니다. 즉 S가 그대로 원복이 됐죠. 이런 식으로 join이라는 함수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쓸 일은 없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데이터를 다룰 때 쓸 일들이 있는 함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pper 모두 대문자로 바꾼다. 아까 이메일이 뭐였죠? 이런 식으로 이메일만 드래그해서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번에는 upper이라는 걸 써봐서 해보면 전부 다 대문자로, lower은 전부 다 소문자로, 그렇죠? 그다음에 capitalize는 문자열의 앞에만 대문자. 자, 하나하나 실행하는 거 F9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헷갈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떤 거는 이렇게 괄호를 비워두고 어떤 거는 지금 내가 바꾸고자 하는 거에 닷 하고
어쩌고저쩌고 쓰고 중괄호를 쓰는데 왜 이렇게는 안 합니까? capitalize 하고 괄호하고 이메일 왜 이렇게 안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게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서 만든 거라서 규칙이 정확하게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용하시다가 아 캐피탈라이즈라는 게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쓰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 바로 구글에 검색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모든 걸 자주 쓰는 것만 기억을 하겠지만 자주 안 쓰는 것들이면 아 그런 게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시면 바로 구글링 해보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센터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는 아까 S가 뭐였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성훈입니다. 네, 센터 괄호하고 50을 넣어서 실행을 해보면 EX라는 데 뭔가 들어갔는데 결과를 볼까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앞쪽이랑 뒤쪽에 공간이 생겼어요. 즉 50칸만큼 양쪽에 공간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센터 컴마 하고 이런 식으로 따옴표 안에 별이라는 걸 넣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x1 이 오른쪽에 보시면 또 x1이 생겼죠? 별이 뭐가 많네요. 뭐 어떻게 됐나 실행을 시켜 보면은 앞쪽이랑 뒤쪽에 50칸만큼 별이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example 2에는 실행시켜 봐서 보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슬래시가 들어갔구나. 이 센터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쪽에 뭐 아무것도 안 넣으면 빈칸을 놓겠다. 가운데로 내가 원하는 요 스트링을 보내고 반대 양쪽에는 뭔가 빈칸을 어떤 걸로 채워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count, found, find 뭐 그런 거를 해볼 건데 뭐냐면 아까 S가 뭐였죠? S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성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드래그해서 F9를 눌러도 됐지만 그냥 콘솔에 S를 눌러서 쳐봐도 나온다고 했죠. 스파이더가 아닌 경우에는 뭐 보기 좀 힘들다 싶으면 print라는 함수를 써서 실행을 시켜도 똑같습니다. 카운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상훈이라는 문자가 몇 개가 있냐 넣으면 한 개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상훈 하나가 있으니까. find라는 건 뭐냐 몇 번째 칸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넷 그죠? 13번째라고 하네요. 뭐냐면은 사실은 시작이 0번째부터니까요. 자, 요거는 이제 뭐 find는 사실 자주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엄청나게 긴 문자에서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바꿀 때 쓰는 건 주로 일단 카운트를 많이 쓰게 되죠. 네, find는 약간 변경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서 네,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일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strip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example이 뭐였죠? example이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길게 양쪽에 빈칸이 있는 거였는데 이걸 그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죠? 양쪽에 빈 공간이 없어졌죠. 스트립이라는 건 결국에는 양쪽에 빈 공간을 없애게 되는 거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문자를 넣고 하게 되면 example 1이 뭐였죠? 이런 식으로 양쪽에 별표형이 많았는데 스트립을 그대로 실행해주면 요 별 모양을 다 없애준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쭉 나오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업 중에 다 이론 수업 중에 배운 것들인데 is or none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실행을 시켜보면 true가 나오죠. 왜냐면 숫자가 있느냐 그리고 is or alpha 알파 몇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물어보는 건데 중요한 건 앞에가 스트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is decimal 숫자냐 물어보는 거죠. is digit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음수문이라고 만들어 본 게 뭐냐면 이 아래에 아까 똑같이 is decimal이라는 게 있는데 이 마이너스 1111은 사실 숫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없네요. 마이너스 1111 하고 해보면 false가 나와요. 그러면 마이너스 1111은 숫자가 아닌가? 하지만 숫자잖아요. 그쵸? 근데 스트링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가 음수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문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실 때 진짜 숫자만 있느냐가 궁금한 건지 음수도 숫자인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함수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었을 때 결과를 보면은 둘 다 숫자다 라고 나오게 만드는 함수도 만들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함수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에 식별자 체크인데 이 identifier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 즉 뭐 A는 3, B는 3 이런 식으로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31이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31A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A31은 가능합니다. A 띄기 A는 불가능해요. A 언더바 A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변수에는 빈칸이 없어야 되고 무조건 문자로 시작하면 된다. 숫자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얘도 지금 숫자잖아요.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안 되고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안 되고 문자로 시작했으니까 되고 빈칸이 있으니까 안 되고 문자고 빈칸이 없으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A 언더바 A는 3이다. 실행해보면 오른쪽에 A 언더바 A는 3이 들어간 거죠. 얘도 31A, 31A는 3이다. 이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면 숫자로 시작했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음에 is printable 이거는 안 되죠. 왜냐면은 얘는 지금 이거는 슬래시가 역 슬래시잖아요. 이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여러분 돈 표시죠. 돈 표시. 키보드에 보면 돈 표시가 있는데 돈 표시거든요. 돈 표시가 이런 식으로 역 슬래시로 나오는데 이 문자열에서 역 슬래시하고 n을 누르게 되면은 한 줄 띄기, 그러니까 엔터를 누른 것 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시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실행시키면은 3 한 칸 띄고 한 줄 띄기 그 다음에 또 한 칸 띄고 DD가 나오고 이런 식인데 이게 프린터블 가능하냐 얘는 프린트가 안 되잖아요 사실 한 줄 띄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얘는 false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페이스냐 빈칸이 있느냐 라는 건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 안에 스페이스바를 한 칸 눌러놨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빈칸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A, B를 넣어놨을 때 A는 LEN이 뭐냐면 length,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데 얘는 빈칸이 들어있으니까 B는 빈칸이 이제 한 칸 있는데 그것도 스트링에서는 이제 하나의 문자로 치기 때문에 B의 길이는 1이 되고 A의 길이는 이제 없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제가 과제를 한번 여러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겠죠. 왜냐? 함수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직 함수를 배우지 않았지만 굳이 함수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요거를 저 값이 출력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멈추시고 진행한 거 맞죠? 제가 멈추시고 해보세요. 자, 그럼 만약에 푸신 분이 계시다면 또 뭐 구글링 하셨을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했다, 과제를 해결했다라고 가정하고 답안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함수가 아니죠, 그렇죠? 자, 보시면 앞에서 x는 5다, y는 3이다 라고 실행을 하고 이런 식으로 x 더하기 y는 빈칸입니다. 중괄호죠. 중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면 돼? 이게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함수라고 하기엔 좀 그랬지만 어쨌든 아까 배웠던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고요. 두 번째 과제. 두 번째 과제죠. x가 THAN 3K, y는 YO 976가 있는데 두 번째 과제예요. x와 y를 위에 같이 선언을 한대요. 그럼 얘를 선언해 볼까요? x, y가 선언하고 그 다음에 강의에서 학습한 함수를 사용하여 땡크를 만들어라. 지금 3이 있고 97이 있네요. 필요 없는 애들이 있네요. 그렇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잠시 이제 멈추시고 자, 푸셨다고 하고 바로
해답을 보러 갈까요? replace라는 함수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그쵸? 자, 보시면은 x replace 3을 아예 공백으로 없애버려라 라는 게 될 거고, 빈칸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y에 97이라는 것도 없애줘라 라고 해서 실행을 해보면 thank you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replace라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배운 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첫 번째 실습부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파이썬의 자료형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이론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형에는 리스트, 튜플, 그리고 집합, 딕셔너리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먼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트. 이 리스트는 파이썬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자료형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컨테이너 자료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컨테이너 자료형. 엄청나게 큰 컨테이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다 때려 박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나 실수 등 갖는 변수가 엄청나게 많다면, 즉 우리가 정수가 1부터 2000까지 있다고 쳤을 때 그거를 각각의 변수에 다 집어넣으면 변수가 2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리스트 안에 그 2000개의 각각의 정수들을 2000개를 다 넣어서 하나의 리스트로 보관을 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리스트는 많은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은 대괄호 안에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을 한다 라는 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떠한 자료들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중복도 가능합니다. 중복. 그리고 요소들은 순서를 가지기 때문에 특정 위치의 요소나 범위를 확인하고 꺼내올 수가 있다. 이게 리스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lst라는 제가 변수를 만들 건데 대괄호로 하고 요 콤마로 구분을 해서 60, 30 그리고 얘는 쌍덤표로 묶여 있으니까 스트링이 되겠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는 숫자와 문자를 함께 넣을 수도 있다. 즉 다양한 데이터들을 넣을 수가 있고, 그리고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소가 된다. 스코어라는 거에도 제가 85, 90, 80, 75, 95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면 85는 뭐 A라는 변수에, 90은 B라는 변수에, 80은 C라는 변수 이런 식으로 5개의 변수가 필요했을 건데 그게 아니고 리스트에 이렇게 한 번에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보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리스트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변수와의 비교, 여기서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의 성적을 관리하기 위해선 5명의 변수가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뭐 사람 이름으로 관리를 한다면 50명이면 50개의 변수가 필요할 건데 그게 아니고 리스트로 이제 뭐 아무개, 뭐 홍길동의 점수는 85점이었고 뭐 임꺽정의 점수는 90점이었고 이순신은 80점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변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스코어라는 리스트 안에 쭉 써서 한 번에 보관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가 굉장히 자주 쓰이기 때문에 이 리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장 함수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max라는 스코어, max하고 안에 스코어를 넣어주면은 가장 큰 값, 최대값, min은 최소값, sum은 이 값들을 다 더한 거 이런 식으로 내장 함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range라는 함수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거를 해볼 건데 이게 언제 많이 쓰이냐면 나중에 반복문을 사용할 때 for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반복문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또 변수들을 임의적으로 만들 때 많이 사용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range 함수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요 하나 예제만 볼게요. 리스트라고 만들어주고 중괄호 안에 range라는 함수를 더 사용한다.
이게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자, 이 range는 무조건 연속된 숫자열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시작, 끝, 스텝 이렇게 콤마로 총 3가지의 요소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이 3개를 꼭 전부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만, 아니죠, 하나만 쓰면은 끝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2개만 쓰게 되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3개를 다 쓴다라고 하면 시작, 끝, 스텝. 이 스텝이라는 거는 몇 개씩 증가를 할 거냐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예제를 보시면은 요 첫 번째 예제 range 10은 그냥 요 range n 끝까지 쓰다 라고 하면 되겠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셨을 땐 어땠을지 모르지만 파이썬에서는 무조건 처음 시작은 0이에요. 그래서 지금 range n은 우리가 시작은 안 쓰고 끝만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을 썼다라고 하면 시작은 내가 지정해주지 않았지만서도 0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가 되는 건데, 아니 n까지 썼는데 왜 9까지 나왔냐? 나는 10을 썼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n-1까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ange mn은 우리가 m에다가 여기 같은 예제를 보시면은 제가 또 0을 넣었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2개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1을 넣었으면 1부터 시작이 됐겠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음에 range mnx에서 x에다가 이렇게 2를 집어넣으면 이제 2씩 뛰는 거예요. 여기선 지금 이제 아무것도 안 썼기 때문에 한 칸씩 띄워서 0, 1, 2, 3, 4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제가 x에 2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0, 2, 4, 6, 8이 되는 거고요. 왜냐면 10은 이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n-1까지이기 때문에 n-1은 9가 되고, 따라서 10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겠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 봤을 땐 여기 위에 것들이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트 인덱싱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인덱싱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그러니까 리스트 안에서 특정 값을 사용할 때 필요한 데이터가 바로 인덱스예요.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스코어라는 점수를 제가 사용을 했었죠. 그때 맨 앞에 있는 점수는 몇 번째다,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몇 번째다, 이런 식으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때 필요한 게 인덱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정수는 0부터 시작이 되게 되니까 우리가 인덱스를 사용을 할 때 0부터 요거를 꼭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리스트의 크기를 벗어나는 인덱스는 에러가 나는데 요 정보에 대해서는 뒤에서 바로 확인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인덱싱 얘기가 뭐냐? 스코어라는 게 아까 제가 앞에 보여드렸던 거고, 보시면은 85, 90, 80, 75, 95인데 리스트의 특징 중에서 순서가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파이썬에서 무조건 처음에 시작은 0부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스코어 가로치고 대괄호에 0을 집어넣으면 이 대괄호가 이제 인덱싱 할 때 사용이 되는 건데, 0을 넣었다라는 건 0번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는 85가 나오겠죠. 그럼 첫 번째는 누구야? 90, 두 번째는 80, 세 번째는 75, 네 번째는 95가 되는 거예요. 딱 여기만 봤을 때는 왠지 느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파이썬에서 약속을 한 겁니다. 주로 모든 언어에서는 첫 번째 시작이 0으로 시작을 합니다. 매틀랩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 파이썬에서는 첫 번째 시작은 0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앞에서부터 0, 1, 2, 3, 4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지만 뒤에서부터 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5개니까 이런 식으로 맨 마지막 게 뭐 몇 번째구나 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지만, 데이터가 정말 큰 상황에서는 뒤에서부터 몇 번째 걸 가지고 오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해야 되지? 0번째라고 해야 되나? 하지만 여기가 0번째죠. 그래서 여기는 맨 끝에 건 우리가 0번째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번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5는 마이너스 1번째예요. 그쵸? 마이너스 1번째. 그러면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 마이너스 3번째, 마이너스 4번째, 마이너스 5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스코어의 마이너스 5번째는 85가 된다라고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슬라이싱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인덱싱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만 딱 골라오는 거였어요. 하나만. 그런데 인덱싱 말고 슬라이싱은 뭐냐면 특정 범위의 요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특정 범위의 요소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괄호 안에 m 그리고 땡땡 n, 우리가 아까 인덱싱 할 땐 땡땡이 아니고 n도 없었죠. 그냥 괄호하고 숫자 하나만 집어넣어 줬는데, 이번에는 대괄호 안에 뭐 땡땡 뭐로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제 n번째 인덱스에서 n-1번째 인덱스까지 그 요소가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리스트 슬라이싱이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뭐 데이터 프레임의 슬라이싱이라고 하면 여기랑 살짝 차이가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랑 같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땡땡이 들어가요. 그러면 인덱스의 슬라이싱에서는 1 땡땡 2라고 하면은 이 2는 사실 안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부터 2까지지만 아까 뒤에서 보시면은 요 n-1번째까지기 때문에 1부터 2 빼기 1이니까 1까지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1부터 1까지, 그래서 90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스코어 그 아래 거 보시면 1 땡땡 3은 사실 1부터 2번째까지만 나오라 라고 해서 90, 80 이 두 개만 나오겠죠. 자, 그리고 슬라이싱에서도 생략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맨 앞에 걸 생략을 해요. 그러면 맨 앞에서부터 가지고 오라 라는 게 돼서 0부터 1, 2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85, 90, 80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뒤에 들어갈 거를 생략을 해버리면 맨 끝까지 다 가지고 오라 라는 게 돼서 두 번째서부터 0, 1, 2, 두 번째에서부터 80, 75, 95, 80, 75, 95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리스트 슬라이싱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리스트의 연산이라는 걸 배워볼 건데, 리스트끼리 더하기는 그냥 결합이 되는 거예요. 리스트가 합쳐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스트의 곱하기는 우리가 스트링의 곱하기, 문자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스코어가 85, 90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스코어2라는 게 100백이라는 새로운 강자가 나타났죠. 100점짜리 두 명이 추가가 되면 어떻게 되냐, 더하면 그냥 하나의 리스트 안에 그냥 100이 또 뒤에 붙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리스트의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스트의 곱은 그냥 곱하기 2는 똑같은 게 한 번 더 있는 곱하기다. 즉 앞에서 배웠던 문자열에서의 곱하기 연산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스트에 요소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실 건데, 이제 append라는 메소드와 extend라는 메소드 두 개가 등장을 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append라는 거는 사용법은 이래요. 스코어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을 때, 스코어라는 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을 때, 그 변수 점 append하고 괄호, 소괄호 안에 이제 어떤 데이터를 넣는 건데, 이 대괄호 100, 100하고 대괄호 얘는 리스트죠. 이 그대로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를 집어 넣는다라고 하면은 이제 append는 여기에 뭐가 들어왔든지 간에 걔를 그대로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요 안에 요 문자열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숫자 자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겠지만,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걔를 그대로 집어넣어 주는 게 append고요. extend는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이 리스트를 분해해 버립니다. 리스트 자체를 분해해 버려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스코어에다가 이 대괄호 100백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얘를 집어넣어라 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대괄호가 풀렸죠. 대괄호가 풀리고 그 리스트 자체가 풀리고 그 안에 요소들 99랑 99가 이렇게 하나하나 원소로 요소로 들어간 게 확인이 되죠. 그래서 append와 extend의 차이는
익스텐드는 이제 리스트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풀어버리고 각각의 요소들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펜드는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넣어버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번에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삭제하는 건데 이 딜리트의 약자 델 문으로 요소를 하나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얘는 근데 그 숫자 자체를 지우라라는 게 아니고 인덱싱을 해서 그 자리에 있는 녀석을 지우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0, 1, 2, 3, 4, 95 네 번째를 지워라 라고 해서 지워버렸죠. 그래서 프린트, 다시 스코어를 프린트 해봤더니 95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는 범위로 지울 수가 있어요. 범위. 지금 보시면 2부터 맨 마지막 번째까지는 그냥 이런 식으로 대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제 공백으로 넣어버리면은 그게 지우라라는 이제 파이썬에서도 약속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부터 쫙 지워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가 여기잖아요. 그쵸? 이만큼은 그럼 다 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85, 90. 이렇게 85, 90만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스트 안에 요소를 삭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복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론 수업에서 보다 이따 뒤에서 나올 또 실습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니까 이런 게 또 있구나 알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리스트의 복사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기 nums라는 거에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리스트 1에 우리가 요 위에서 만든 걸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리스트 1과 nums라는 게 복사가 된 걸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게 복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지금 nums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 nums1은 nums랑 똑같은 거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똑같은 게 두 개가 복제가 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복제가 된 게 아니고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 nums라는 거에도 리스트를 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만들어진 리스트를 nums라는 게 가리키고 있고 이 nums라는 거를 또 얘도 가리키고 있다. 즉 같은 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맞겠지만 좀 어렵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고 또 다른 걸 그냥 집어넣어주면 복사가 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리스트는 복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nums의 괄호 사이에 땡땡을 그냥 찍어주면 그게 진짜 복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제가 nums1과 nums2를 각각 만들었는데 방법이 달랐죠. nums1은 그냥 nums를 집어넣은 거고 nums2는 복사를 진짜로 해본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nums 원본이죠. 원본의 맨 앞에 있는 요소를 제가 A로 바꿨어요. 그리고 각각 프린트를 해봤더니 nums는 제가 앞에 걸 바꿨으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0이었던 자리에 A가 들어가 출력이 되겠는데 nums1 출력된 걸 보니까 아니 뭐야 앞에 있는 게 또 출력이 A로 바뀌어서 출력이 된 거예요. 즉 여기서 보시면 아까 제가 nums1에 nums를 복사했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얘는 두 개가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름은 다르지만 나는 nums만 바꿨는데 nums1까지 같이 바뀌어버렸죠. 그 말은 제대로 된 복사가 아니고 뭔가 같은 애를 그냥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애였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죠. 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정말 제대로 복사한 nums2는 이렇게 프린트를 해봤더니 바뀌지 않았어요. 즉 nums와 nums2는 같은 값을 가지지만 완전히 다른 애였구나.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습 시간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어렵지만 그런 게 있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리스트의 관련 메소드들인데 너무 다양하죠. 너무 많아요.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것들 말고도 사실 여기 있는 건 다 자주 사용합니다. 다 자주 사용하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실습 시간에도 몇 가지 다룰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펜드는 아까 했고, 익스텐드도 아까 했죠. 딜리트도 아까 했고, 카운트는 이제 리스트 안에 요소가 몇 개 있느냐, 없으면 0이 반환된다.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버릴 게 없습니다, 여기선. 리스트는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거고, 여기 이런 기능들이 있었구나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튜플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튜플은 뭐냐면 리스트랑 정말 비슷해요. 즉 데이터 컨테이너,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이제 마구마구 집어넣어서 보관을 할 건데 차이점은 뭐냐면 튜플은 불변 객체예요. 한 번 만들면 요소의 값을 바꿀 수가 없어요. 리스트에서는 막 어펜드를 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기도 했고 막 뭐 데이터 막 복사해서 뭐 추가하고 더하고 빼고 나누고 막 했었잖아요, 데이터를. 나누긴 안 했었죠. 아무튼 어쨌든 막 요소를 변경, 뭐 추가, 제거, 뭐 이런 거는 안 돼요. 튜플은. 그러니까 인덱싱은 리스트랑 마찬가지로 지원이 되지만 이제 뭐 변경하고 뭐 빼고 이런 게 안 됩니다. 자, 요 아래 예제를 보시면 TPL이라는 튜플을 만들 거예요. 리스트는 대괄호로 만들 수 있겠지만 튜플은 이제 소괄호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0부터 9까지 소괄호 딱 만들고 나서 자, 튜플의 첫 번째 인덱스 여기죠, 여기 0, 1 얘를 0으로 바꿔라 라고 실행을 했더니 바로 에러가 나죠. 어쩌고 저쩌고 에러가 쭉쭉쭉 납니다. 이제 자세히 보시면 tuple object does not support item assignment. 즉 튜플에서 요소를 바꾸는 건 안 된다. 왜냐? 튜플은 불변 객체예요. 한 번 만들면 한 번 만들어 버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절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튜플 같은 경우는 언제 사용을 하는 거냐면 당연히 이제 코딩을 하다 보면은 데이터가 막 변수가 마음대로 그렇게 막 바뀌진 않아요. 제가 시키지 않는 이상 바뀌진 않아요. 컴퓨터가 자아가 있는 게 아니라서 막 자기 마음대로 야, 이거보단 이게 더 좋은데 그렇진 않지만 내 코드가 잘못됐을 때 변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가. 그래서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데이터 값들을 이제 보관을 할 때 튜플을 사용하게 됩니다. 튜플에 대한 실습도 있으니까 바로 집합 이론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은 중괄호를 사용해서 선언을 하고요. 집합의 특징으로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됩니다. 앞에서 리스트나 뭐 튜플은 중복이 가능했었죠. 근데 집합에서는 중복이 안 돼요. 그래서 같은 숫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요. 만약에 중복된 게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만 제외하고 모두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걸 막 집어넣었을 때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순서도 의미가 없습니다. 집합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집합에 뭐 1, 2, 3이 들어가 있는데 첫 번째가 1이었는 게 중요한가요? 그냥 그 동그라미 안에 1, 2, 3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았죠. 그래서 원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불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랑 큰 차이점은 일단 중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인덱싱, 슬라이싱이 안 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대칭 차집합. 합집합은 더하기, 교집합은 AND, 차집합은 빼기, 대칭 차집합은 요 웃음표 있죠? 또는 symmetric difference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더하기 대신에 유니온, 뭐 AND 대신에 intersection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도 되지만 이 앞에 있는 거를 쓰는 게 많겠죠? 집합 관련 메소드들은 사실 우리가 자주 쓰진 않아요. 이 집합이라는 걸. 그래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를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뭐 add, 그리고 discard, pop, 뭐 remove 이런 것들이 있고 이따 실습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딕셔너리라는 파이썬의 자료형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딕셔너리는 많이 쓰입니다.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리스트, 그 다음에 딕셔너리, 그 다음에 튜플, 그 다음에 집합 이 순서로 아마 가장 많이 사용이 될 거고 딕셔너리의 특징으로는 키, 밸류
그리고 키 밸류 이런 식으로 키에 대응하는 밸류를 가지는 자료형이에요. 딕셔너리도 요소의 순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인덱싱과 슬라이싱이 좀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키와 밸류가 있으면 이름은 이상, 성별은 남, 나이는 33 이런 식으로 하나에 하나, 하나에 하나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되는 게 딕셔너리이고요. 뭐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그러면 확인을 하냐라고 했을 때 이 데이터 자체가 딕션이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다면 딕션하고 괄호하고 콤마 이름을 치면 여기 이름이 이제 키가 이름이죠. 딕셔너 키를 누르면 그 앞에 밸류가 나오는 식으로 딕셔너리의 값을 조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크게 세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information이라고 하고 중괄호 하고 딕셔너리를 선언을 해볼게요. 그러면 키 땡땡 밸류 컴마 키 땡땡 밸류 컴마 키 땡땡 밸류 컴마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면 타입이 뭐야 라고 봤을 때 딕셔너리다. 다음에 items, keys, values 라고 메소드를 사용해서 items를 하면은 키 밸류, 키 밸류, 키 밸류 이렇게 데이터들이 모두 나오고요. 키만 보겠다. 아, 이런 키들이 있구나. 밸류만 보겠다. 아, 밸류들이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해서 이런 세 가지의 메소드들을 통해서 딕셔너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딕셔너리 관련 메소드들을 볼 건데 요 위에 세 개는 좀 전에 했죠. 다음에 클리어는 모든 요소들을 삭제한다. get은 키로 밸류를 찾을 때 없는 경우 대신 표시할 값을 지정한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딕셔너리에 키를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밸류가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키가 없는 키를 제가 실수로 넣어요. 지금 요 information이라는 딕셔너리에 이름은 이상, 나이는 32, 키는 170인데 성별이라는 그런 키와 밸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없는 경우에 키를 넣으면 에러가 쭉쭉쭉 나버립니다. 그런데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성별을 부르면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에러가 나진 않아요. 코드가 멈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경우 대신 표시할 값을 지정을 할 수도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information get 성별 그리고 에러가 난다면 키 에러라고 표시를 하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키 에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값을 표시를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컴마 값을 넣으면 되고 아무것도 안 넣어도 그냥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고 멈추진 않습니다. 코드가. 그래서 이제 밸류를 찾고 싶을 때 키 값을 그냥 넣는 경우 이렇게 봐도 되지만 뭔가 에러가 발생하는 게 정말 싫다라고 했을 땐 get 메소드를 사용해서 밸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론 시간이죠.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f, elif, else, 그리고 for 이 앞에가 조건문이고요. 그리고 for, while 반복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건문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파이썬을 사용할 때 사실 조건문이랑 반복문이 거의 전부죠. 정말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 if 조건이 참이면 if 문 안에 있는 로직을 실행하라. 그리고 elif 위에서 if 문이 틀리면 조건문이 틀리면 현재 조건이 맞으면 또 실행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위에 먼저 무조건 조건문은 무조건 if로 시작해야 돼요. elif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건문의 구조는 무조건 이래요. if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if가 틀렸을 때 실행하고 싶은 로직이 있으면 그 아래 elif를 또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if의 조건이 틀리면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고 그 조건이 맞으면 실행할 걸 또 써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elif를 또 써줄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 조건은 보통 else라고 씁니다. 앞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아니면 실행할 거라고 우리가 else를 씁니다. 자, 조건의 도식화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 if문이 있었으면 맞으면 바로 실행을 하라.
아래 것들은 이제 안 되게 하겠죠. 근데 만약에 아니다면 두 번째 조건을 보고 맞으면 처리하라. 아니면 또 세 번째 조건을 보고 맞으면 처리하라. 그것도 아니면 마지막으로 그냥 얘 처리해. 이게 else가 되는 거예요. else. 위에 것들이 계속 아니야. 그럼 마지막으로 else로 그냥 다 아니니까 이걸 하자 라고 하는 게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조건문은 기본적으로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파이썬에서 뭐 웬만한 것들은 들여쓰기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데, 근데 if문 조건문에서는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먼저 점수가 이제 30점이라고 했을 때, if 점수가 30점보다 작으면 print fail인데, 요 print라는 거를 요 if문 안에 이제 실행을 시킬 구문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얘를 들여쓰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이 if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도 이 if문이 얘를 실행시킬 애로 인지를 만약에 한다면 이 친구들도 이 if문 안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져 있는지 컴퓨터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컴퓨터와 사람의 약속입니다. if문 안에 조건이 맞았을 때 실행될 구문들은 모두 들여쓰기를 해서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게 만들자. 사람만 알아보면 중요한 게 아니고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점수가 30점보다 낮으면 탈락, fail, 나타나게 하고, 만약에 30점이 조건이 해당하지 않으면 아래로 내려와서 그러면 3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패스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조건이 아니다 라고 하면은 에러를 나타내라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사실 에러가 맞겠죠. 왜냐면 점수인데 점수가 30보다 작거나 3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 두 조건 외에는 숫자는 이 두 조건 중에 하나에 무조건 포함이 되는데도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에러를 나타내라 라는 건데, 그런 경우는 뭘까요? 뭐 문자를 스코어가 30이 아니고 문자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스코어 값이 없다든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겠죠. 바로 이런 게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굉장히 빨리 넘어온 감이 있는데 이제 실습 시간에서 다 다루어질 거기 때문에 이론에서는 뭔가 좀 알려드리기 어려워서 다 실습 쪽으로 집어넣어 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복문. 그 중에서도 for문을 보실 건데,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른 로직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그 for문도 결국에는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뒤에서 나올 while문이랑 같은데, 어떤 참이어야만 계속 for문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자, for 변수 in list tuple 문자열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반복 가능한 객체. 굉장히 어려운 말 같죠? 이게 뭐야? 전혀 모르겠네. 어쨌든 for 변수 in 객체 땡땡. 땡땡도 중요합니다. 뒤에서 이 if문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땡땡이 중요해요. if 조건 땡땡. 이 땡땡이 빠지면 에러가 나는 거예요. 포문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처리할 구문도 이렇게 들여쓰기를 꼭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or i in range 3. 와, 이런 거 너무 여러분들 어려워 보이죠? 그리고 range라는 함수는 우리가 뭔가 리스트를 만들 때 배운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선 리스트가 없네요. 우리가 리스트 만들 때는 리스트 괄호하고 range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굳이 리스트로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 range라는 것 자체가 0, 1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게요. for i in range. 이 range는 0,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i가 0이 되는 거예요. in이라는 게 이 안에 있는 각각의 애들이 for이라는 게 각각에 대해서잖아요. 그래서 이 i가 0이 되고 0이 되어서 아래를 쭉 진행하고, 그 다음에 1이 되어서 이 아래를 쭉 진행하고, 그 다음 2가 되어서 아래를 쭉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트 i가 됐잖아요. 그래서 i가 0일 때 프린트 i에서 0이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i가 1이 된 다음에 또 출력이 되니까 1이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i가 2가 된 다음에 출력이 되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의 구문이랑 이 아래 구문은 결과가 같죠. range 3을 그냥 리스트로 0, 1, 2로 직접적으로 써도 돼요. 보시면 for i in 0, 1, 2 땡땡 print i. 그래서 i가 0이 됐을 때 print i. 그 다음에 i가 1이 됐을 때 print i. i가 2가 됐을 때 print i. 아, 그럼 꼭 숫자만 됩니까? 문자열은 안 됩니까?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자열 애플, 바나나, 체리예요. 그래서 for i가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거 애플이 되었을 때 print i 하면 애플이 프린트가 되고요. 두 번째로 for i가 바나나일 때 print i, 그럼 바나나가 출력이 되고, 마지막으로 i가 체리일 때 출력하면 체리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라는 거는 아니 조건문입니다. 반복문은 이런 식으로 for i in, 그리고 뭐 리스트든 튜플이든 어떤 문자열이든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객체, 이게 고정된 형태입니다. 형태이고, 프린트 i는 그냥 이런 식으로 i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할 때 포문이 사용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습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보여드릴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다음 반복문 중에서도 while문은 좀 더 강력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건문이 true인 동안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돼요. while 조건 땡땡 처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문이 완성이 되는데, 이 조건이 true이면은 얘가 계속 반복이 된다 그랬어요. 뒤에 for문은 정해진 숫자만큼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리스트를 만들든 튜플을 만들든 그 안에 있는 개수가, 얘는 지금 3개니까 3번 진행된 거고 얘도 3개니까 3번 진행된 거잖아요. 근데 while문은 몇 번 그런 것보다는 이 조건이 참인 동안은 계속해서 돼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만약에 계속 참인 경우에는 이 컴퓨터가 고장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겠죠. 그래서 잘못 만들면 이 코드가 평생 돌아갑니다. 그래서 특정 상황에서 반복을 중지하기 위해서 반복문 안에는 항상 이 반복문 안에서 조건을 제어해야 되고 멈출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이 반복문, 그러니까 while문 안에서 조건을 제어한다라는 게 뭐냐면, 볼게요. i는 먼저 0이라고 우리가 선언을 해줍니다. i에 0을 집어넣어 주고 while 하고 조건이 들어가. 조건이 뭐냐면 i가 3보다 작다. 그래서 i가 3보다 작으면 이 안에 있는 걸 실행하라라는 거예요. 자, i가 0이었으니까 자, 0이 3보다 작니? 맞죠? true. 그래서 조건이 지금 true가 된 거예요. 땡땡. 그럼 print i 해봐. i가 0이었잖아요. 그럼 0 프린트 됐죠? 다음에 여기 지금 i 플러스는 1 복합 대입 연산자 나왔죠? 그럼 i에다가 i 더하기 1을 한 걸 집어넣어라 라고 지금 while문 안에서 조건을 제어했죠. 조건이 지금 i가 3보다 작냐 아닌데, i 자체를 지금 우리가 1 늘렸으니까 이제 i는 0이 아니고 1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조건으로 가요. 1이 3보다 작니? 라고 물어봤죠? 작죠? 그럼 또 프린트 i를 해요. i가 1이잖아요. 프린트 i1이 됐죠? 그 다음에 i에다가 또 i 플러스 1을 하면은 이제 i가 2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조건으로 와요. 자, 2가 3보다 작니? 작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프린트 i를 해요. i가 2가 프린트가 되고 i 더하기 1은 i가 돼서 i가 이번엔 3이 됐죠. 자, 올라가서 조건 또 들어가요. 3이 3보다 작니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true가 아니라 false가 되기 때문에 이 반복문이 멈추고 코드가 종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while 조건문 땡땡 그 아래 처리가 있는데, 보통 이 조건문 자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while 구문 안에서 이 조건문에 들어가는 변수를 계속해서 변동될 수 있게 코드를 짜야만 이 while 구문이 멈춥니다. 그래서 포문은 시작부터 몇 번 진행되라 라는 거를 우리가 보고 진행을 하지만, while문 같은 경우는 이 조건문 자체가
잘못하면 계속 true가 나오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처리 구문 안에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break이라는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조건문 자체, 그러니까 반복문 자체를 우리가 멈추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 아래 보면 뭔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break, continue 이 두 개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고요. 자, 볼까요? while true. 자, 이거 보면은 웃겨요. 조건 자체가 true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평생 진행이 되겠어요. 실행을 하면은 컴퓨터에 전원이 나가지 않는 이상 계속 실행이 되는 코드인데, 그럼 얘를 어떻게 멈추느냐? 구문 내에서 브레이크가 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이 구문 내에서 브레이크가 되면은 이 while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함수가 뭔지 살짝 볼게요. input 데이터, input, 정수의 짝수만 알려드립니다. 종료하시려면 점 입력이 돼 있네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진. 자, 브레이크 여기 있네요. if not 뭐뭐가 아니면 input data is numeric. 이게 지금 뭐예요? is numeric이 뭐냐면 이게 숫자로 이루어져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쵸? 그럼 숫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true가 나오겠고, true가 나오고 있는 거에 not이 붙으면 false가 나오겠죠. 그래서 if false, 즉 숫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break이 되는 거예요. 즉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수의 짝수를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숫자를 입력하라고 한 건데, 숫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뭔가 문자열이 입력됐다고 치면은 여기서 브레이크가 된다라는 거네요. 즉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실습 시간에 할 건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정수가 아닌 문자열이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가 일어나게 되고, 브레이크가 일어난다는 거는 이 while 반복문을 멈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브레이크는 반복문을 멈추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while true라고 우리가 많이 써요. 사실 많이 쓰는데 특정 조건이 나면 반복문을 멈춰라 라고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돼요. while true를 사용할 땐 브레이크가 꼭 있어야 됩니다. continue는 뭐 하는 건가 봤더니 반복문을 중단시키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기는 거예요. 반복문이 위에서 아래로 쭉 돌고 또 쭉 돌고 쭉 도는데, 특정 조건에서 continue를 만나면 멈추는 게 아니고 다시 또 반복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ontinue가 없어도 당연히 반복이 되겠죠. 근데 특정 조건이 만나면은 에러가 발생할 텐데 그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그냥 다음으로 넘기자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continue인데, 이거는 나중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고 실습에서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서 continue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정수의 짝수만 알려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떤 정수를 넣었을 때 그거를 인트로 만들어주고 정수, 그거에 나머지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냐라고 했을 때 0이 요 아래 보시면 나머지가 1이면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면 뭐예요? 홀수잖아요. 홀수일 때는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일부러 얘는 짝수일 때만 알려준다라고 해서 continue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냥 만든 함수죠. 자, 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 enumerate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건데, 여기 보시면 요거는 사실 아까 앞에서 보신 거죠. 아까 앞에서 포문을 보여드릴 때 본 건데, 이게 enumerate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요 리스트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이 문자열이 각각 들어가 있는 건데, enumerate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몇 번째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r i, j라고 쓰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변수가 생기는 거고, 이 enumerate하고 괄호하고 name, 여기서 만든 요 name을 그대로 집어넣어 주고 프린트를 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name이라는 리스트 안에는 그냥 이름만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인덱스가 있잖아요.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0번째 이정재, 첫 번째 박혜수, 세 번째 오영수, 이런 식으로 이 enumerat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for문, 반복문을 돌리면 몇 번째 반복 중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왜 중요하냐면 반복문을 이제 어떤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반복을 할 때 대충 내 생각에는 한 6만 번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 5천 번째에서 만약에 코드가 끝난다. 이러면 이상한 거잖아요. 돌아가고 있는 상황, 지금 몇 번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때 enumerate이라는 요 내장 함수도 사용이 된다. 쓸 일이 있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반복문 중에서 이게 리스트와 반복문 그리고 조건문,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복 조건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리스트는 이제 반복문 조건문이 좀 편하게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이것도 실습 시간에 자세히 보여드릴 건데 리스트를 제가 0부터 8까지 쭉 만들었어요. 이제 레인지 9니까 0, 1, 2, 3, 4, 5, 6, 7, 8까지 딱 만들어지겠죠, 리스트가. 그 다음에 홀수랑 짝수로 나누고 싶어요. 그 만들어진 리스트를 홀수와 짝수로 각각의 리스트로 쪼개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결과를 보시면 5도에는 홀수만, 2분에는 짝수만. 그럼 이거를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까라고 했을 때 뭔가 포문과 이 포문을 잘 조합하면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쭉쭉쭉 어떻게 구성을 하겠죠? 근데 그게 리스트에서는 한 줄로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다 보면 좀 어려워 보이죠? 이거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x for x in list. 여기까지만 잘 보면은 각각의 x는 x for x, 각각 x for x in list. 이게 약간 영어로 해석을 하시면 좋은데 리스트는 아까 이 리스트였잖아요. 이 리스트 안에 있는 x의 각각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 리스트라는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x에 대해서 얘가 이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것들만 리스트로 가져가겠다라는 소리예요. 즉, 이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요소들을 나눈 게 1인 것들을 가져가겠다. 이해되십니까? 이 아래 건 뭐예요?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것들만 가져가겠다 라는 거예요. 어렵죠? 이거 처음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 라고 알고 가셔야 되고 이거는 정말 좋아요. 이거를 쓸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코드 줄수가 확 차이 납니다. 이거를 포문과 반복문으로 쭉 쓰면은 한 5줄 정도는 써야 될 거예요. 4줄, 5줄? 근데 이걸 한 줄에 이렇게 끝내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트에서 반복문과 조건문을 한꺼번에 쓰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실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